방지하기 위해서 세 차례 테러를 했죠. 83년에 아웅산 테러, 그 다음에 86년 아시안 게임 직전에 김포공항에서 또 터뜨려가지고 그때 한 5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김현희 테러에 의해서 115명 죽었어요.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태우 정부가 국방 외교를 펼쳐가지고 사실은 북한을 배후에서 고립시켰죠. 중국하고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하고 동국 공산권하고 수교를 하고 해가지고 북한의 지원 세력을 다 이 중립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상당히 선진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테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올림픽을 평양에서 같이 주최하자 해가지고 한쪽은 또 대화하는 척 하면서 또 별도로 자기들이 뭘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세계 청년 축전이라는 거, 이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데 그걸 또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 1989년에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쪽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대응카드로서 그 준비하는데 50억 달러를 썼어요. 그때 50억 달러가 북한 경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 때문에 북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웅산 테러를 통해서 더구나 버마가 수사를 해가지고 단결을 해버리고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 찍히고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김현희 테러를 통해서 김현희까지 자살해버렸으면 저거가 안 남았을 텐데 바레인에서 김현희가 잡히는 바람에 그것도 간발의 차이로 같이 독약을 먹었는데 독약이 있는 앰플을 씹었는데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걸 빨리 뺏어가지고 김현희는 살아났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지시한 테러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일에 대해서 테러 지원 국가로 딱 걸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김현희의 입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죠. 나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준 사람이 리은혜라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여자가 있었다. 본명은 모르겠다.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생겼다. 결혼을 했던 것 같다. 저 술집에서 근무했던 것 같다. 뭐 이 술을 따르는 걸 보니까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리은혜는 누구냐 해가지고 몽따주를 만들어가지고 수배를 하다가 1990년에 90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구치 야에코라는 여자다. 애 둘이를 호텔에 남겨놓고 그냥 사라지는 여자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북한 수교가 안 되고 그게 없었으면 아마 90년대 초에 일북 수교가 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또 일본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북한이 좀 살판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김현희의 증언으로 납치자 문제가 딱 걸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일북 수교가 안 되고 그 여파로서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있어서 배후 세력이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조총련이 내려앉는 조총련은 북한에 대한 후방 기지였죠. 또 한국으로서는 간첩 기지죠. 한국에서 잡히는 간첩의 3분의 1이 조총련이었습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때 연간 10억 달러를 조총련이 빠진골을 통해서 번 돈을 북한으로 매년 보냈습니다. 연간 한 10억 달러. 그것도 끊어져 버리고 조총련이 지금 거의 몰락을 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서울올림픽을 막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딱 망조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래서 또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다. 그런데 어제 그 전직 대통령, 그런데 왜 제가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은 자리에 안 올 텐데 왜 저기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예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김영삼, 전두환 따로따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같은 자리에 모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죠. 공동의 적. 김정일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김영삼
전두환 두 분도 이런 주제니까 우리가 개인 감정을 떠나서 그것을 두 사람은 어떤 사이입니까? 또 전두환 장군이 집권하면서 김영삼 당시에 신민당 총재를 그냥 가택 연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2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괴롭혔던 사람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잡아넣은 사람이고, 서로 잡아넣은 사람이에요. 서로. 그런 사람이 한자리에 섰다 하는 게 바로 이게 한국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재밌는 점이에요. 과거의 적이 지금은 동지가 되고, 과거의 동지가 적이 되어버리고 해가지고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 역사는. 그래서 이 한국 역사는 그럼 뭐냐? 오늘 그 한국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니까 무슨 주제를 알면 될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제가 이런 테마를 한번, 한국 역사는 역전 드라마 역사다. 한국의 현대사 이제 몇 년입니까? 45년부터 치면 65년의 한국의 역사는 역전 드라마 역사다. 역전, 변전. 그리고 그러나 끝에 가면 항상 잘 돼요.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는데 끝에 가면 잘 됩니다. 이 천안함 사건도 결말은 어떻게 나겠느냐? 그건 우리 역사의 지난 65년의 흐름으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앞을 내다본다면은 이것은 김정일이가 죽는 게입니다. 이거는 김정일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 죽을 게를 지가 봤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5년 지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김정일이 이놈이 천안함 사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과정에서 많은 이제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여져야 되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김정일은 이 사건으로 망할 것이다. 망한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고, 김정일 정권이 약화되고 끝나고 후계 체제 그것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남한에서는 김정일을 따르는 종북 세력이 아주 약화될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특히 대통령이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달 됐습니다만 3월 26일 밤에 11시쯤 그 뉴스를 제가 딱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 직감적으로 이건 북한이 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MBC 앵커하고 SBS는 자막을 통해서 북한에 의해서 결심됐다라고 자막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했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 90%가 이건 북한 소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청와대에서 하는데 보니까 안보장관 회의를 했는데 북한 특이 동향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KBS, MBC, 연합뉴스 등등 이쪽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 안심해도 된다. 또 미국 쪽에서도 북한에 무슨 개입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그 주말은 이 북한 소행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배 안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났나? 뭐 하는 식으로 사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왜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서 북한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느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 북한 소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즉 꽝 하면서 두둥강에 나버리더라 하는 생존자들이 증언이 있었고, 함장이 전화를 걸어서 뭔가에 당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국방부가 이것은 북한 잠수정이 공격한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을 걸어가지고 대잠 헬기가 뜨고 또 비행기가 출격을 하고 또 북한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비행기 편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전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속초함이 북한 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중 포격을 하고 실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국민들한테는 북한에 특이 동향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느냐. 이건 사실은 상황을 상당히 왜곡, 축소, 은폐한 보고죠.